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2021 크마 리더 월수 이론 기타 작업 1 매크로 자, 지난 시간에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자, 오늘은 매크로 파일에서 매크로 2 파일 여시고 매크로 2 시트 여시고 교재 183페이지 아닙니다. 잠깐만요. 188페이지 아, 183페이지.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자,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보면 24에서 28 여기죠. 영역의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 만들어서 실행하시오. 실행까지. 그러면 매크로 작성하실 때 작업해야 될 범위가 여기입니다. 이 범위 바깥쪽에 셀 포인트 두시고 잠깐만요. 여러분 잠시만 대기. 여러분 잠시만 대기. 매크로 만들 범위, 작성해야 될 범위 바깥쪽 이메일 곳에 셀 포인트 위치 매크로 기록 총점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주시고 확인 그리고 셀 선택하시고 이꼴 소양 인정 플러스 직무 인정 수식어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때 주소 형태는 상대 참조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기록에 잘 되든 잘못되든 꼭 중지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읽었던 내용에 개발 도구 연결하는 거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위치는 A10 여기네요. 자 이거 A10 셀을 4등분해서 좌측 상단쯤에 둔다고 했습니다. 포인트를 그리고 셀 범위에 딱 맞추려면 왼쪽 Alt키를 이용하셔야 되고 왼쪽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A10부터 B11 여기 그러면 매크로 지정 연결창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점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
확인. 자, 그 다음 자, 해제하시기 전에 단축원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I자 모양의 포인트일 때 클릭. 이게 텍스트 편집을 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커서 기존에 있던 거 치우시고 총점이라고 하고 단추를 클릭하는 총점 매크로 생겨 이미 연결은 하셨죠. 빠져나올 때 ESC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2번 아래쪽에 보시면 참고 표시 있습니다.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 실행되어 정답으로 인정된 자 총점 부분 지우시고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죠. 마우스 포인트를 단축 컨트롤 위에 올려놓으시고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클릭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컨트롤 S 동그라미 2번 갑니다. A3에서 E8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 실행하시오. 매크로의 이름은 테두리. 자, 제가 화면 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동작이 기록에 남겨야 될 건 제일 먼저 범위 설정, 이 범위. 그리고 테두리 작업, 여기 네? 모든 테두리 적용하는 것까지 기록에 남겨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매크로 작업하러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 적용할 모든 테두리 적용할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코드 그룹에 매크로의 잠깐만요. 취소. 여기서 해도 되긴 한데 여기서 코드 매크로 기록 죄송합니다.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테두리 오타 조심 문제에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저장 위치는 아까 첫 번째 위에 보시면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의 작성 설명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죠. 확인 그리고 A3에서 이 파일 영역을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 홈, 글꼴, 테두리 이런 정도는 알고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여기까지 매크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중지하셔야 됩니다.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기록 중지 잘 되든 못 되든 기록 중지 꼭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봅니다. 이번에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 D10에서 E11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테두리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테두리 매크로가 실행대로 설정하시오. 삽입, 일러스테이션 그룹에 도형, 이 많은 도형 중에 어디라고요? 기본 도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 도형 영역에 가셔서 빗면이라는 도형 이름 찾으시고 찾았나요?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도형의 이름 확인하시고 빗면 클릭 지금은 제가 하고 보고 하세요. 동일 시트에 D10셀에서 E11셀 자 D10셀을 4등분 하시고 좌측 상단쯤에 셀 포인트 둔다고 했습니다. 왼쪽 알트키 클릭 드래그 그러면 이 도형은 매크로 연결 지정이라는 창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용한다 그랬죠. 자,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실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엔터 쳐서 입력한다. 그럼 커서가 깜빡깜빡 거린다. 테두리라는 텍스트 입력하시고 빠져나가실 때 텍스트 편집 상태라는 기능에서 빠져나가겠다. ESC키. 아니면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 하신 다음에 매크로 연결 지정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도형 위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양방향 화살표의 십자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그리고 테두리라는 이름의 매크로 찾으시고 그리고 확인 그리고 해제하실 때는 ESC키 선택이라는 기능에서 해제하겠다. ESC키 아니면 아무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해제. 자 앞에 봅니다. 참고 표시 보시면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테두리를 일단 없애봅시다. 범위 설정. 테두리 없애볼게요. 테두리 없으면 여기 가면 되겠죠. 테두리 없어.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기능도 적용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없애는 것도 알아야 된다. 테두리 없음. 그럼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테두리가 없는. 그리고 셀 포인트를 도형 위에 올려놓으시고 클릭하시면 명령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나온다. 저장, 컨트롤 S. 자, 매크로 3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제 화면 잠깐만 봅시다. 그래서 매크로의 기존 명령 조합들은 간단한 수식 하나, 그 다음에 셀 서식 꾸미는 거 하나, 뭐 그런 정도 나옵니다. 매크로 3으로 옮겨갈게요. 교재 188페이지.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매크로는 현재 통합문서 작성하고 실행하라는 이야기, 키포인트만 되는 걸 읽을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매크로 이름은 이익금액. 자, 작업을 해야 될 범위가 여기죠. 본인 하신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그 전에 잠깐만요. 매크로 실행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앞에 보세요.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개발 도구의 코드에 매크로 창을 여셔서 매크로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필요 없는 매크로는 뭐 삭제하시면 됩니다. 잘 실행이 안 되는 건 실행을 해보시고 지우고 다시 만드세요. 그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 준비를. 자,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익금액을 계산해야 될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의 코드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이익금액이라고 설정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기본값 현재 통합문서에 저장하라는 이야기 있었으니까 그 작성 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그리고 계산식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이익금액 셀 선택하시고 이꼴 판매 금액 마이너스 매입금액 이런 수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내야 되니 자동 채우기 기능을 써야 된다. 자동 채우기 쓸 때 주소 형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주소 형태는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야 제품별 판매 금액 매입 금액이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야 되니까 주소가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가 변해야 된다. 상대 참조 엔터. 그리고 판단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드래그. 끝. 그러면 내가 필요한 명령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즉 명령을 다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록 중지를 하셔야겠네요. 기록 중지. 자, 그 다음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정. 그래서 단추 컨트롤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 단추 양식 컨트롤 기록 중지 누른 거 꼭 확인하세요. 꼭. 단추 양식 컨트롤 범위는 동일 시트 B13에서 B13셀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두시고 C14 왼쪽 Alt키 눌러서 셀 범위에 딱 맞춥니다. 셀 왼쪽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 매크로 연결 지정하라는 창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단추는. 그러면 해당 매크로 이름이 이익금액 찾아서 확인. 이게 연결 지정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단추 1이라는 텍스트 위에 포인트 두시고 I자 모양 이때 클릭. 기존에 있던 내용을 일단 맞지 않으니까 지워버리시고 이익금액이라고 텍스트 입력. 그때 오타 조심. 빠져나오실 때는 ESCP나 아무 셀이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그 다음 2번 밑에 참고 표시 실행시켜야 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익금액 부분을 지우시고 자, 이익금액 부분 선택 딜리트 키. 그리고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이익금액 단추를 클릭할 때 명령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 잘못되어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지우시고 매크로 지우시고 처음부터 다시. 자, 두 번째 내용은 서식 꾸미는 매크로였고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이었습니다. 셀 스타일 작업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명령 만드셔야 됩니다. 개발 도구 코드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셀 스타일.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기록에 남겨야 될 내용은 첫 번째 A3부터 F3 선택. 그리고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그룹의 셀 스타일. 그리고 목록에서 강조색 1이라고 하는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적용. 끝.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그 다음 도형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목록 단추 눌러서 문제에서 사각형이라는 범주 영역을 주고 있습니다. 사각형 영역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선택. 그리고 위치는 삽입돼야 될 위치는
E13셀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두시고 왼쪽 Alt키를 눌러서 셀 범위에 딱 맞춥니다. F14셀까지. 도형은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수동으로 처리한다고 했고, 일단 텍스트부터 입력할게요. 도형의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 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이 상태에서 텍스트 입력, 셀 스타일, 자, 텍스트 편집 상태 빠져나갈 때 ESC키나 바깥쪽 테두리 클릭, 그리고 도형 위에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양방향 화살표의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수동으로 연결합니다. 매크로 연결 지정, 그리고 창이 나타나면 셀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도형 선택에 이제 빠져나가는 건 ESC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그리고 자, 여기 갈게요. 셀 스타일 다시 복구하는 방법은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 테두리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배경 색깔만 바꿔볼게요. 아무 색깔이나 바꿔놓고 다시 여기를 누르면 셀 스타일 1이 적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선하고 이런 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장 눌렀어요. 저장 누르는 것까지 연습해 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 내용.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드에 크마 리거 엑셀 2016 기능,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맨 끝으로 이동합니다. 차트. 교재는 196페이지 펼쳐놓으시고, 뭐 차트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뭐 크게 특별히 차트가 무엇입니다라는 걸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모양새는 알고 계시다는 얘기. 모양새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조금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겠지만, 자, 아마 이거 설명 다 드리면 아마 끝날 건데, 자, 일단 시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차트 만드는 건 일단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이런 차트를 수정 편집하는 게 시험 문제고요. 근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만드는 것부터.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거기 196페이지에 보시면 차트 구성 요소에서 차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차트를 구성합니다. 그걸 차트의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트 요소, 차트 구성 요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요소의 이름부터 일단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평상시에 알만한 내용들, 차트를 만들어 본 경험들이 비단 엑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본 경험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래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그러나 뭐 그건 그거고요. 우리는 어쨌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니, 뭐 지금 메모해 놓은 그 내용이 조금 체크가 좀 틀리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그 교재에 있는 실습 문제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수요일에 197페이지는 실습을 할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내용 쭉 다뤄볼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좀 잘 따라오세요. 이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만 양이 좀 많다라는 거. 자, 그럼 일단 차트 만드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자, 인접해 있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모델명 하나 선택. 그리고 왼쪽 컨트롤 키 누릅니다. 그리고 판매량부터 수익까지 이렇게 선택할게요. 떨어져 있는 범위 컨트롤 키. 아니요.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해제하시고 종류부터 수익까지 이렇게 선택할게요. 인접해 있다. 그냥 인접해 있는 내용 선택할게요. 그리고 삽입의 차트 종류를 선택하러 가야 됩니다. 삽입 차트 그룹에. 자,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맞는 차트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세로 막대형이나 가로 막대형 방향이 차이가 있죠. 이건 서로 이제 비교하실 때 서로 항목 간의 비교, 막대 비교 하실 때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선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선에 이제 칠을 해놓은 이걸 이제 영역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추이를 알아보고자 할 때 선의 형태의 차트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원형 차트 많이 보셨죠? 뭐 설문지 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할 때 아니면 선거 개표 방송할 때 아니면 뭐 그런 걸 하실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비율, 뭐 선거 개표 방송의 득표율이 얼마입니까? 라는 그런 걸 알고자 할 때. 그리고 그 외에 뭐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시험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뭐 원형의 확장형이 이제 도너츠형이라고 합니다. 도너츠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의 도형들이 있긴 한데 이건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뭐 막대, 선, 원형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다른 차트는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아야만 이 차트를 만드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 혹시 뭐 차트가 뭐 예를 들어서 막대와 선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두 개의 형태가 같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차트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콤보 차트라고 그럽니다. 혼합형 차트, 콤보 차트. 이렇게. 네, 그럼 요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럼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단 차트를 만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선택, 차트 종류 선택하실게요. 차트에 자 세로 가로 막대형 차트 목록 단추 눌러서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표시하겠다. 클릭. 자, 그러면 차트라는 개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삽입이 되어져 있고 차트의 기능에 따르는 새로운 탭이 화면에 이렇게 보입니다.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색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모양만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자인 탭, 서식 탭이라고 하는 사항별 탭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건 어떻게 해석해 드리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우리 피벗 테이블 할 때도 이런 탭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지만 서식은 각각의 구성 요소를 이쁘게 꾸미는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매크로 할 때 제가 도형 스타일 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내용, 그러니까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디자인은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구성 요소를 그래서 꾸미는 것과 꾸미지 않는 그 외의 나머지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것들, 아니면 부분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들. 작업, 디자인 작업. 자, 그러면 자, 서식 탭에 일단 넘어갑니다. 그럼 차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이름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 현재 선택 영역에 가서 차트 구성 요소 목록 단추, 구성 요소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자, 가로 항목축 하시면 여기를 선택해 줍니다. 동그라미 점 보이시죠? 여기를 가로 항목축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용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세로 값축 여기 숫자 값이 나타나 있는 여기 세로 값축 그 다음에 세로 값 죄송합니다. 밑으로 갈게요.
같은 색깔의 막대 보이죠? 예를 들면 노란 색깔 수익 계열이라고 합니다. 같은 색깔의 막대의 모음 계열이라고 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노란색 계열의 막대만 다 선택되어 있다. 이걸 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회색 값이 적죠. 회색 계열, 판매가 계열. 그럼 이런 이제 각각의 색깔, 즉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 밑에 차트 아래쪽에 여기를 우리는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 자, 그 다음 이런 계열, 막대 계열이 표시되어져 있는 뒷배경, 여기를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 그림 영역. 자, 그 다음 그림 영역 안에 가는 선 보이세요? 네? 가는 선. 여기를 세로 갑축 주눈금선이라고 합니다. 용어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런 구성 요소를 다 담고 있는 이 틀을 뭐라고 그러냐면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차트 영역. 이 전체의 구성을 다 담고 있다. 다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거 바깥쪽에 흰색 동그라미밖에 안 보이시죠?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피벗 테이블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뭐 이런 이야기 해드렸을 겁니다. 특정 기능에 따르는 사항별 탭이라 그랬죠. 자, 화면 잠깐만부터 다시 한번 더 봐주세요. 사항별 탭이라고 했죠. 이 사항별 탭이 사라질 때는 언제라고요? 임의의 셀을 선택할 때, 즉 기능을 벗어날 때. 그러면 이렇게 사항별 탭이 사라지고 선택하실 때는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렇게 클릭. 빈 셀 차트 위에 클릭. 위에서 클릭. 그러면 사항별 탭 화면에 나타내는 방법 아시겠죠? 네? 사항별 탭. 자, 그 다음 차트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처럼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올리면 차트 영역이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차트 자체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 또 옮겨 다니시면 또 박스가 뜹니다. 이렇게. 뭐 이름하여 스크린 TV라고 표현하는데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서 클릭. 이야기 안 했나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숫자 위에 올려주시면 세로 갑축. 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샴푸, 린스라는 요걸 이제 항목 이름이라고 합니다. 항목. 우리 레이블이라는 표현 보이셨죠? 통합할 때 사용할 레이블 첫행 왼쪽 열 할 때 그때 그게 이제 항목이라는 부분이고 클릭. 이게 그럼 여기 바뀝니다. 리본 메뉴에 여기 구성 요소 선택 이름 바뀝니다. 여기 내가 여기서 선택하더라도 그 다음에 같은 색깔의 막대 계열이라고 그랬죠. 클릭하면 전체 계열을 선택해 준다. 수익 계열. 이런 막대의 색깔과 이름을 표현해 주는 이 부분 범례라고 했습니다. 범례. 그 다음 계열, 즉 막대를 표현하고 있는 흰색 공간, 뒷배경, 그림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안에 있는 가느다라는 회색 선들이 보일 겁니다. 클릭. 이걸 주눈금선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느 축에 대해서 방향은 가로, 그 다음에 어느 축, 세로축에 대해서 선이 꺼져 있죠. 세로 갑축 주눈금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성 요소 이제 대충 일단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 차트 개체 선택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자, 차트 영역 자체에 자, 차트의 데이터의 범위, 즉 우리가 방금 차트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던 범위가 요만큼이죠. 네? 그러면 이 범위를 수정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방법은 표의 실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의 실선을. 여기 표에 보면 자주색 계열의 자주색 실선과 빨간색 실선, 파란색 실선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 파란색 실선을 포인트를 가져다 주시면 아마 실선 그 모서리 부분에
사각점들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 올립니다. 자, 올려서 자, 양방향 하살표 포인트 보이시죠? 이게 크기 조절 포인트거든요. 그럼 이 영역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들어갈게요. 클릭 드래그. 이 포인트 상태에서. 그러면 수익 계열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막대의 크기는 상대적 크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조정하면 이게 이제 계열이 추가되고 삭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계열 추가 삭제라는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가로 항목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항목이 가로축에 있는 항목이 이렇게 빠져버리죠. 아니면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자,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런 표식이 있으면. 근데 저런 표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만일에 없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차트 전체의 데이터를 작업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 디자인 탭에 자, 데이터 탭에 행렬 전환 보이세요? 이 행렬 전환이라는 기능은 가로축에 있는 이 항목 내용과 범내에 있는 내용이 바뀝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시 또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차트의 주제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관심의 대상이 판매량, 생산과 판매가, 수익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량, 생산과 판매, 수익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이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샴푸, 린스, 비누, 뭐 이렇게 나오도록 설정해 두시고, 판매량부터 수익이 분내에 나타나도록 설정하시고, 자, 그러면 방금처럼 이런 데이터 수정 작업은 근본적으로 어디 가서 하느냐? 데이터 선택에 가서 합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 이렇게. 자, 여기 오시면 이 윗부분이 뭐 하는 곳이냐면 전체의 차트를 의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차트를 새로 설정하는 건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게 행렬 전환 보이네요. 행렬 전환. 방금 보셨던 여기는. 그래서 가로축과 본내에 있는 내용이 바뀐다. 자, 저희들은 어찌됐든 가로축 레이블의 판매량부터 수익까지 나오도록 설정하시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가로 항목, 본내 항목에 있는 저 계열이죠.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에 있는 내용이죠. 자, 앞에 이게 각각의 레이블 앞에 있는 요 체크 버튼은 뭐 하는 거냐면 화면, 지금 현재 화면, 아이고 잠깐만요. 계열이 판매량, 생산가, 판매가 수익이 되도록 행렬 전환 버튼 눌러주시고 반응이 조금 늦습니다. 자, 그 다음 제 화면 봅니다. 여기 판매량, 생산가, 판매가, 수익, 상품, 린스 앞에 있는 이 체크 있죠. 이거 체크 버튼인데 이게 뭐냐면 표시 숨기기입니다. 데이터 범위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데이터 범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화면상에 나타내지 않겠다. 체크해제. 생산가 체크해제. 그리고 확인해서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상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보면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 자, 이번에는 가로 항목축에 샴푸, 린스 앞에 두 개만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그러면 비누, 샴푸, 비누 이렇게 남아있겠죠? 확인. 하면 얘기가 또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건 표시 숨기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차트 영역이랑 구성요소 선택 이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세요. 리본 메뉴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처럼 구성요소 선택, 차트 영역이랑 구성요소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선택.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세요. 데이터 선택. 그러면 다시 체크하면 다 나타나겠죠. 자, 확인. 다 체크하고 다시 나와 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숨기기에 됐던 걸 표시한 겁니다. 데이터가 바뀐 거 아닙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선택. 자, 이번에는 실제 이제 일부분씩 없애버릴 겁니다. 자료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판매량,
선택, 계열 선택, 제거.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지워지죠. 뭐 지우는 것 정도. 자, 그러면 지워진 거 확인하셨죠? 자, 앞에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차트의 범위를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를 그냥 밑에 있는 요거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내용들 가지고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차트 범위를 재수하면 범위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수정도 안 되고. 그러면 일단 지웁니다. 지우고 자 일단 컨트롤 키 누르지 마세요. 모델명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 컨트롤 키 누르시고 뭐 생산가, 판매가, 수익 이렇게 선택할게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범위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었다. 확인하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다. 자, 차트의 종류를 바꾸는 방법은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제가 이 메뉴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리본 메뉴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보여드릴 테니까 눈에 좀 익혀두세요. 오늘 다 못 외웁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이. 그러면 세로 막대기니까 방금 같은 색깔의 막대를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각각의 계열 값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누적 세로 막대형이라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행렬 변환 있죠. 그 개념입니다. 행렬 변환. 일단은 왼쪽 거 선택되어 있는 거 목록 선택은 회색깔이나 파란 색깔이 있죠. 왼쪽 거 회색. 자, 확인하면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나타난다. 자,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3차원 형태의 차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3차원 형태. 클릭. 그래서 뭐 왼쪽 그대로 할게요. 그리고 확인. 자, 자, 이번에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 막대형이 안 가볼까요? 가로 막대형.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뭐 누적형 아니면 3차원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축과 세로축이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게 이제 가로 막대형이고, 자 꺾은선형으로 갈게요. 그 정도 충분히 해야 돼요. 그 다음 꺾은선형이 오면 그냥 선만 있는 게 있고 선과 점이 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 점이 있는 이런 형태의 저 점을 표식이라고 그럽니다. 표식. 그래서 그 중에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이것도 밑에 있는 내용은 행과 열이 바뀐 걸 이야기합니다. 행과 열 전환, 행렬 전환. 그래서 왼쪽 거 선택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바뀌죠. 여기다가 이제 자 그림 영역, 죄송합니다. 차트 영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적용. 여기에 면적이 칠해지면 영역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면적이 칠해지면 영역형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원형 가겠습니다. 원형. 자 원형. 원형은 일단 기본 원형, 2차원 원형, 3차원 원형. 그래서 기본 2차원 원형을 선택해서 확인해서 나가시면 자 방금 막대형을 다룰 때나 꺾은선형을 다룰 때는 3개의 계열이 있었는데 원형을 작업을 하시면 한 개의 계열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생산가 계열만. 원형 차트의 특징입니다. 자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자 그러면 이게 한 개의 계열만 나타나잖아요. 생산가. 근데 그럼 여러 개의 계열을 나타내시려면 도너츠형이라는 거 있습니다. 도너츠형. 그러면 이렇게 계열이 원이라는 이게 형태가 도너츠의 테두리가 이렇게 여러 개 보입니다. 이게 계열입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뭐 클릭하신 것도 있고 안 하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이 차트는 시험과 관련 있는 차트들이니까 좀 확인하시고 그 외의 차트들은 사실 우리가 좀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만드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막대형 차트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자 디자인 탭에 갑니다. 차트 종류 변경. 자 기본 아까 기본 값이었던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 그리고
묶은 세로 막대형 중에 왼쪽에 있는 거 회색 영역 확인해서 나갈게요. 뭐 계열이 몇 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 그림자 차트 영역에 대해서 그림자 서식을 적용하겠다. 그림자를 적용. 그림자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냐면 도형하실 때 서식 탭에서 보셨습니다. 도형 효과 여기. 자, 근데 그때 자 앞에 봅니다. 내가 작업을 해야 될 대상이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인 거 확인하시고 도형 효과 그림자 그러면 목록에서 필요한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목록에서 하나 선택하시고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 자, 테두리 스타일 중에 너비 조정은 우리 도형 윤곽선 테두리라고 그랬거든요. 또 다른 이름. 두께 조정 여기서 정해져 있는 저 값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화면 봅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해당 구성요소 서식 탭에서 해당 구성요소 선택된 구성요소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서식 작업을 하겠다. 선택 영역 서식이라는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작업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 영역을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자 거기에 보면 뭐 옵션들이 좀 많죠. 이렇게 자 그중에 우리는 이제 차트 옵션만 다루시면 되는 뭐 첫 번째 옵션만 많이 다루는데 자 앞에 게 채우기 및 선 페인트 모양 아이콘 오각형 형태의 모양이 효과 그 다음에 크기 및 속성 뭐 이런 기타 등등 자 일단 테두리를 다뤄야 되니까 요 페인트 모양의 아이콘 클릭 그리고 밑에 테두리 항목 클릭 쭉 펼쳐지면 실선 이게 선 색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선 선 색깔 실선 선 색깔 방금 제가 너비 두께를 4.5로 설정했나 보군요. 그럼 요만큼 사이즈 조정 필요하면 여기서 뭐 사이즈 조정하시면 되고 값을 줘야 되겠다. 그럼 2.5를 줘야 되겠다. 그럼 2.5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값 입력 엔터. 그러면 값 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단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값만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그래서 너비 조정하는 거 여기서 직접 조정한다.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맨 마지막에 둥근 모서리가 있는데 지금 차트 영역 바깥쪽에 테두리가 직선 모양입니다. 에?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이렇게 직선이라고요. 모서리 부분이. 에? 이렇게. 이걸 뭘로 바꿔놓는다고요? 라운딩, 둥근 모서리로 체크하면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난다. 확인하셨습니까? 클릭 해보세요. 설정 해제. 설정. 자, 닫겠습니다. 작업창 닫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일단. 그 다음 3차원 회전. 3차원 회전은 2차원일 때는 3차원 회전이라는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차트 영역 안에 있는 건데 서식창 안에 3차원 서식에 가면 이렇게 3차원 서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평면일 때는. 자, 그래서 지울게요. 그래서 차트 종류를 바꾸려고 합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는 형태의 차트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하시면 자 일단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서식 탭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구성 요소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성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 차점하면서 확장을 시켜갈 건데 일단 기본 구성 요소가 2차원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3차원 뒷면, 뭐 밑면, 옆면,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거 뭐 내버려 두시고 자 3차원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안 보이죠?
그러면 선택 영역 서식. 그러면 차트 종류의 효과. 그리고 3차원 회전. 서식이나 회전. 그중에 회전. 클릭. 항목 클릭. 그러면 X축 회전. 지금 현재 20값인데 20도인데 조정합니다. 클릭. Y축 값도 조정해 봅니다. 그 다음에 온 김에 원근감도 조정해 봅니다. 원근감.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닫겠습니다. 작업창 닫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레이아웃은 나중에 따로 할게요. 자, 차트 종류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차트 영역인가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이번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자, 묶은 세로 막대형 기본이 되는 묶은 세로 막대형. 첫 번째 항목 확인. 자,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입니다. 자, 지금은 안 보이네요. 자, 구성 요소 추가는 디자인 탭에 가서 합니다.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차트 요소, 구성 요소 추가, 목록 단추 눌러서 축 제목. 그러니까 차트 구성 요소의 축, 세로 가로, 그 다음에 축 제목, 차트 제목, 축은 가로 세로 축 제목, 뭐 차트 제목, 데이터 레이블 요거 하나하나씩 쭉 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차트 제목, 차트 위, 이렇게. 필요 없으면 구성 요소가 필요 없다. 그럼 해당 얘기 위치에 가서 없음. 필요하다면 특정 위치 가운데 맞춰 표시 차트 위.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 차트 위. 자, 그러면 이게 저 차트 구성 요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되냐면 도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도형의 내용을 입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빠져나갈 때 ESC키나 바깥쪽 테두리 클릭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형 입력하는 방법은 도형의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은 그냥 엔터 쳐서 입력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수익 분석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수익 분석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빠져나올 때 ESC키. 자, 이쁘게 꾸미셔야죠. 자, 꾸미는 건 글꼴 서식 작업은 홈 탭에 뭐 글꼴 이름 본인 마음에 드는 거 크기 그 다음에 글꼴 색 그 다음에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뭐 이런 정도. 그 다음 오른쪽 자 도형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글꼴 바로가기 메뉴 이용하셔서 작업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채우기 색. 자, 구성 요소 선택된 구성 요소 차트 제목의 구성 요소의 채우기 색 도형 채우기 하면 여기 채우기 색깔을 여기서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아니면 미니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바로가기 메뉴 위쪽에 있는 여기 미니 도구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질감으로 채울 수도 있고. 일단 색 미니 도구몽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니 도구몽. 자, 지금 보여드리는 요 내용들은 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종류를 다 모아서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는 중입니다. 우리 교재에 이 내용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세로축. 여기 세로 갑축 선택했어요. 그러면 서식이 가면 내가 선택한 게 있는지 알면 되죠. 그냥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 꼭 알아두시고, 여기에 좀 이쁘게 꾸미겠다. 그러면 색깔 꾸미는 거 여기서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뭐 기차적인 이야기는 선택 영역 서식. 오늘 다 못 끝나는 거 아닌가? 자, 선택 영역 서식. 그럼 여기 뭐 축 옵션의 첫 번째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그 뒤에 축 옵션. 여기 축 옵션이라는 항목, 아이콘 중에 축 옵션 클릭. 초록 색깔로 바뀝니다. 클릭하시면 초록 색깔로. 자, 여기가 최소 경계라는 게 여기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 있죠? 경계. 자, 지금 최소 여기가 대시로 나와 있는 게 회계 표시형 스타일에서 숫자 0을 대시로 표시해줍니다. 그래서 0. 좀 적나요? 뭐 한 만 해볼까요? 만.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 값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만, 여기 작업창에서 축 옵션, 그 다음에 최대값 21만,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값의 단위가 지금 채로 값으로 보면 만, 3만, 5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요 값의 단위 간격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 단위라고 합니다. 이 값의 단위를 아래쪽에 주 단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2만 값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제가 5만으로 바꿉니다. 5만.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값의 간격이 5만 단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세로축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때 가로축의 경계가 어디냐면, 자, 여기는 가, 나, 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은 가로 항목이라는 이야기고요. 축은 어디냐면 요 맨 아래쪽에 있는 회색 선 있죠? 이게 가로축입니다. 이 가로축이 세로축의 값 어디에? 만에 교차되어져 있죠. 만. 그래서 그래서 세로축 기준 가로축 교차가 자동에 설정되어 있다는 건, 이건 우리가 방금 설정했던 최소값 만에 설정이 되어져 있다. 자동. 근데 이걸 임의의 값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축값. 그래서 이 값을 내가 2만 정도로 바꿔볼까요? 2만. 그리고 엔터. 하면 이렇게 값의 내용이 바뀝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값을 거꾸로라는 옵션인데, 그 밑에 내려오시면 값을 거꾸로 체크 하시면 이게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여기가 최소값이고 이 최대값이잖아요. 그럼 최대 최소값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좀 보기가 좀 어색하죠. 예? 이게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두면 어색하지 않으세요? 점점 커져가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언제 쓰는 거냐고요? 마이너스 값일 때. 예? 마이너스 값일 때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지금처럼 플러스 값일 때는 이렇게 쓰면 설명하는 데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값을 거꾸로. 그 다음에 표시 단위. 자, 지금 확인하셨으면 체크 해제하시고. 자, 그 다음 표시 단위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표시 형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자, 목록 단추 눌러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세로 값축에 나와 있는 숫자 부분이 있죠. 요걸 조금 000 양을 많이 차지하니까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0이나 1000 이렇게 바꾸죠. 바꾸면 이제 동그라미가 2개나 3개씩 이렇게 잘려져 나갈 거고, 그 다음 화면 보실래요? 여기 1000 보이세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단위 레이블이라고 그래요. 이 천을. 자, 세로 갑축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축 옵션에 축 옵션 항목 클릭. 그럼 여기에 단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저 천이 체크 해제하시면 이렇게 단위 레이블이 표시 숨기기. 단위 레이블. 일단 체크해 주세요. 자, 확인하셨으면 자, 만도 한번 해볼까요? 만. 그럼 곱하기 만이라는 단위 레이블이 이렇게 표시되거나 숨겨지거나. 체크되는 게 기본값이죠. 자, 내버려 두시고 단위 레이블 표시 체크해 두시고 자, 표시 단위에 가서 다시 없음으로 바꿔놓겠습니다. 클릭. 자, 그 다음 아까 주 단위가 만이었나요? 네? 주 단위가 만이었죠. 그럼 만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다시 설정 누르시면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설정 단추 누르시면 최대값도 마찬가지 다시 설정 그러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기가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도 자동 설정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됐습니까? 그 필요하면 다시 또 제 값 수정 여기까지 일단 작업창을 이용한다. 아니면 자, 제 화면 봅니다. 세로 갑축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해당 구성 요소의 바로가기 메뉴 제일 첫 번째 삭제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 삭제 이렇게 지웠죠. 자, 그러면 디자인 탭에 가서 그러면 구성 요소를 추가하면 되겠죠. 뭐 추걸 무슨 추걸 기본 세로 추걸 이렇게 표시 축 추가.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알아둬서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건 문제를 통해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세로 갑축. 그래서 세로 갑축 선택. 방금 삭제 오른쪽 마우스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서식 작업창을 표시하는 메뉴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서식 작업창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원리입니다. 구성 요소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밑에 서식 작업창을 표시해주는 내용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 조정을 안 했군요. 세로 갑축 선택하시고 보기 싫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아까 그 세로 가로축 교차도 자동으로 설정해 놓고 나가죠. 용어 계속 용어 읊어드리니까 계속 익혀두시고 흐름을 맥락을 좀 파가시고 왜냐면 양이 많잖아요. 자, 특정 계열 선택. 자,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올려서 계열 선택. 자, 계열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당연히 여기 본인이 알아서. 아니면 자, 계열 선택 전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채우기. 여기서 조정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계열에 대한 차트주 병류 변경은 좀 이따 할게요. 보조축도 좀 이따 할게요. 계열 겹치기. 자, 임의의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 가장 긴 거 선택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니면 서식 작업창 선택 영역 서식. 자, 그 중에 계열 옵션입니다. 옵션. 그게 계열 겹치기 보이세요? 계열 겹치기. 자, 그러면 이 계열 겹치기는 요 묶음, 막대들의 묶음, 요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묶음 안에서의 간격. 그래서 값 조절 단추라고 그랬죠? 요 조절 단추 중에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겹치시는 거 보이세요?
겹쳐지는 거 겹쳐졌잖아요. 이렇게 맞게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그다음 그래서 아마 직접 시험에 값이 나오면 직접 입력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0 기본 단위는 그냥 자동으로 표시할 거니까 엔터. 다시 이렇게 사이즈 조정된 거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간격은 이 묶음과 묶음 사이의 흰색 공간, 묶음과 묶음 사이의 흰색 공간. 자, 여기도 값을 조절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해 가지고 안 되겠네요. 가운데 보시면 그 표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 방향 막대가, 작은 막대가. 그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초록 색깔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요걸 슬라이스라고 그럽니다. 슬라이스. 요 초록색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 사이 간격이 300 얼마니까 많이 커졌죠. 그다음에 좀 줄이면 뭐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죠. 상대적 크기입니다. 퍼센트니까. 그럼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고요? 직접 입력하게끔 나오겠죠. 150 정도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엔터. 그래서 교육의 간격 너비,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내용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차트 만드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자, 이 작업창 닫아버릴게요. 자, 제 화면 봅니다. 자, 새로운 차트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모델명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판매량, 수익, 요 세 개의 영역 선택하시고 두 개의 계열인데 한 개는 꺾은 선형 차트를 만들려고 하고요. 하나는 막대형 차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두 개의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죠. 그런 형태의 차트를 우리는 콤보 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삽입의 콤보 차트 그룹의 콤보 차트. 그리고 뭐 첫 번째 걸로 할게요. 묶은 선형 막대형과 꺾은 선형. 요렇게. 자, 클릭. 자, 하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걸 왜 콤보 차트를 쓰냐면, 하나는 값이 100, 커봤자 130밖에 안 되잖아요. 이쪽은 16만, 17만이라는 값을 쓰잖아요. 최대값이. 그러면 이걸 같은 척도를 놓고 값을 놓고 표현을 하면 판매량은 화면에 거의 안 보이겠죠. 지금 현재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면 되게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격도 다르잖아요. 이쪽은 돈이고 이쪽은 개수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콤보 차트, 혼합형 차트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쓰는 목적은 성격이 다르거나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때, 성격이 다르거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수익 계열 선택하시고, 자, 수익 계열은 이 값을 따르기에는 이 값하고 수익 계열 때문에 판매량 계열이 안 보이니까 수익 계열은 축을 하나 더 만들어 쓰겠다. 그래서 서식의 선택 영역 서식, 그리고 축 옵션에, 자, 지금 현재 판매량도 화면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왼쪽에 있는 이 축을 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계열이 기본축, 왼쪽에 있는 이 축을 기본축이라고 합니다. 이 축을. 그런데 이 값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쪽 계열은 여기를 따르고 이쪽 계열은 여기를 따른다. 됐습니까? 그러면 학생이 두 개의 차트를 다 차트는 시각적 효과 때문에 차트를 만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형태를 콤보 차트라고 부릅니다. 보조축 설정하는 겁니다. 보조축 설정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일단 이거 그대로 둘게요. 치웁니다. 도형할 때 쓰면 됐다시피 양방향 화살표 이동이라고 그랬죠? 좀 치울게요. 그러면 다시 우리 원래 하던 이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클릭.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트 영역 쓰듯이 닫을게요. 기존에 있던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두 개의 계열, 생산가, 판매가 계열이 수익 계열보다 너무 사이즈가 적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걸. 자, 앞에 봅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이거 차트 종류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나 아니면 선택한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아까는 차트 영역을 선택했으니까 모든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지금은 특정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아니, 이걸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계열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자, 생산과 계열은 어떤 종류를 쓸 것이냐, 그리고 축은 기본축을 따를 것이냐 보조축을 따를 것이냐, 체크되어 있으면 보조축,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기본축을 따르겠다. 그다음에 방금 수익이 좀 크니까 이 두 개는 성격이 판매가 생산가는 단위 한 개당 단위 값이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게 같이 나야 되겠고요. 수익은 돈의 합계니까 요것만 좀 다르게 씁시다. 그러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렇게 바꿉니다.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축은 이건 좀 성격이 다르니까 축을 하나 새로, 이것 때문에 전체 영향을 주니까 축을 다르게 쓰겠다. 아니면 또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녀석을 보조축으로 쓰고 이걸 기본 세로축으로 쓸 수도 있고 상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그래서 자, 계열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여기 오시면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인데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고 다른 걸 바꿀 거다. 그럼 여기서 조정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축을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보조축이 뭔지. 예? 그러면 이런 보조축에 대해서도, 자, 보조축에 대해서도 선택, 보조 세로축.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아니면 서식에 보조 세로축이라 해서 저기 구성 요소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선택해 서식. 그리고 축 옵션에 오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화면 봅니다. 여기도 최대값 조정, 최소값 조정, 주 단위 조정, 그다음에 표시 단위까지 조정하는 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차트 엣지 선택. 그리고 상한글 탭이 화면 나타나니까 확인하시고, 자, 화면 봅니다. 같은 색깔의 막대 계열이라고 그랬죠? 자, 색깔이 틀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클릭. 요건 계열 선택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계열 중에 가장 큰 긴 막대 나035라는 막대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다시 한 번 더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한 개의 막대만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요소라고 그럽니다. 데이터 요소. 계열의 한 부분을 데이터 요소라고 그럽니다. 데이터 요소. 그래서 막대형 꼴로 생겼기 때문에 막대로 나오겠죠. 계열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이쁘게 꾸미고 싶다. 그럼 아까처럼 서식에 있는 도형 채우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요소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시거나 이거는 이제 강조가 되겠죠. 뭐 아니면
해제는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 자, 다시 한 번 더. 한 번 클릭하면 계열 선택, 다시 한 번 더 클릭하면 데이터 요소 선택,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꾸미겠다. 서식 미니 도구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꾸미겠다. 아니면 질감을 꾸미신다든지. 자, 그 다음. 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데이터 레이블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숫자 값 있죠. 이게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건데, 자, 어디를 선택하냐면 차트 영역을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 그리고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가시면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가 보입니다. 뭐 중요한 건 다 한 것 같네요. 자, 가운데다 표시하겠다. 막대의 가운데, 표식의 가운데. 이렇게. 지저분하군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본래는 다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지 않겠다. 없음. 제 화면 보세요. 없음. 이렇게. 다 없어졌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대상을 계열 선택. 자, 막대형 계열이 있고 선으로 구성되는 꺾은선형 계열이 있습니다. 꺾은선형 계열은 선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점, 표식을 선택하시거나 하시면 일단 전체 계열 선택, 꺾은선 계열 선택.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뭐 위쪽. 됐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자, 제 화면 봅니다. 서식 탭에 가보시면 이런 계열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구성 요소로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마우스 포인터 올려서 해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올려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지우는 건 아까 방금 여기서도 가능하지만 없음이란 기능도 가능하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도 가능하네요. 삭제. 자, 이번에는 가장 긴 막대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대 선택 제발 한 번쯤은 다 따라오세요. 클릭.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클릭. 됐어요? 그리고 서식에 죄송합니다. 디자인 탭에 그러면 데이터 요소 선택입니다. 요소에 대해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바깥쪽 끝에 아니면 안쪽 끝에 뭐 상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것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자, 마우스 포인트로 클릭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레이블 클릭.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됐습니까? 자, 지우는 건 아까처럼 리본 메뉴 상에 이렇게 없음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지우는 거의 기본적인 키는 딜리트 키입니다. 그냥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우시거나 구성 요소 삭제는 딜리트 키. 앞으로 딜리트 키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자, 특정 계열 선택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그냥 클릭. 위치는 뭐 알아서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데이터 레이블 선택 계열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쁘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 선택되는 게 데이터 레이블이죠. 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선택 영역 서식 메뉴를 클릭해서 작업창을 여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레이블 위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거나 이렇게. 자, 그러면 화면 봅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에는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 레이블 옵션입니다. 지금 레이블 옵션 작업창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게 당연히 값.
항목 이름, 밑에 있는 가로축인 항목 이름도 표시하겠다. 계열 이름도 표시하겠다. 좀 지저분하긴 한데. 자, 그 다음 이런 레이블의 내용을 구분하는 기호가 쉼표로 쓸 것이냐, 아니면 세미콜론을 쓸 것이냐. 결과하면 잘 보세요. 이게 아니면 마침표를 쓸 것이냐, 아니면 줄바꿈이라는 기능을 쓸 것이냐,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할 것이냐. 자, 그 다음 레이블의 위치는 뭐 위쪽에, 아까 여기도 있었죠. 레이블의 위치를 설정하는 건 여기도 있죠. 물론 이게 꺾은 선이냐 막대형이냐 원형에 따라 조금 용어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뭐 이해 못할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왼쪽에 두겠다, 오른쪽에 두겠다, 위쪽에 두겠다, 아래쪽에 두겠다, 뭐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엑셀 시간에 처음 기초할 때, 엑셀 처음 배우실 때 우리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화면 보실래요? 표시 형식도 여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 안 할 겁니다. 아, 표시 형식, 화면에 보이는 꼴을 바꾸는 요 값에 대한 꼴을 바꾸는 방법도 여기 있다. 요런 정도.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자, 일단은 뭐 위치는 편하실 대로 저는 위쪽에다 둘 거고요. 구분 기호가 기본값이 아까 쉼표였나요? 쉼표. 그다음에 레이블의 옵션에는 그 계열 지우시고 계열 이름, 항목 이름 지우시고 값하고 지시선만 남겨두겠습니다. 지시선은 나중에 따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닫겠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딜리트 키